생존, 살아남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더 효율적으로 더 오래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다한다. 하찮은 미물에서부터 만물의 영장 사람까지. 네, 내키지 않아도 이를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자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찰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합니다. 오늘 직장인 책쓰기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 최종 병기 책쓰기로 생존하라. 네, 좋은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함께할 팀은 도봉 북클럽입니다. 배은미 씨, 이건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지난번 누구나 책쓰기로 만나 뵙고 이번에 처음인데요. 네.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가님? 예, 책 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책이 한 번 또 나왔네요. 은미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리저리 그림 가지고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시회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활동 아주 두 분 다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렇게 북적북적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직접 나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책 쓰려면 뭐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작가님 모셔서 네, 자세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 나오셨으니까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1, 2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책 쓰는 법하고 글 쓰는 법을 연구하고 또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굉장히, 지난 책보다 더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왜 그랬냐면은요. 최종 병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렇죠. 제목이 최종 병기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쓰는 무기. 네네. 이거로 반드시 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을 써라, 살아남아라. 네. 비장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최종병기라는 표현은 사실은 직장인들한테는 네네. 가장 큰 생존을 위한 그렇죠. 예, 네. 생존을 위한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는데요. 네네. 예. 근데 좀 자극적으로 와 닿았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앞부분에 보니까 그 출판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유명한 분들의 그 인터뷰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이 저작권자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놀랐거든요. 네네. 네네. 대개 그 책에서 인용을 할 때는 네. 그냥 출처만 명시해도 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 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낸 책에는 책을 그렇게 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실제로 일일이 실천을 하셨네요. 예,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죠? 쉽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한두 네네. 명도 아니고 그걸 네. 어떻게 다 받으셨나 좀 싶네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예, 맨 처음에 시도를 하면서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네네. 거절당할 게 되게 겁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더군다나 그 유명 인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유명한 저자부터 네네. 직장인 작가들까지 모든 분들이 흔쾌히 글을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실제 만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네네. 그 글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고 네네. 설득력도 더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죠, 은미 씨? 네. 네. 인터뷰를 넣어서 객관성도 확보하고요. 현실감이 있어서, 근데 수고한 만큼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두꺼운 책을 다 쓸 수 있을까?
글쓰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님? 네, 글과 관련해서는 네네. 그 유명한 저자들도 네. 작가님들도 전부 하시는 말씀은 네. 비법은 없다.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없는데 네. 하시는 말씀은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다. 몸으로. 예, 네. 예. 근데 그 몸으로 익힌다고 하는 거는 네네. 습관화를 얘기를 합니다. 습관. 예, 일상화하는 거죠. 글쓰기를. 네네. 예, 그렇게 해야지만 글이 몸에 붙습니다. 그렇군요. 서버르테아 쓴다는 말이 참 많네요. 네. 네, 그림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일단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이제 궤도에 좀 오르면 그게 이제 몸에 좀 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계속 글쓰기를 하면 네. 몸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글 쓰는 법을 잘 익히고 또 이게 일상화돼서 이제 스스로 쓰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지를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하면 이게 글을 좀 잘 쓰게 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신문 기사가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기사요? 예, 네네. 예. 그 신문 기사들 제목하고 본문을 이걸 조금 분석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면 네네. 글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기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네. 스스로 정리해보고 아, 다시 써보면 글쓰기가 급속하게 늘 수 있습니다. 네. 신문이 좋은 교재가 되네요. 네.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유명한 저자들의 좋은 책을 네. 교본으로 삼아서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글쓰기 공부입니다. 필사. 예, 네. 예. 필사를 하게 되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네네. 의미를 곱씹게 되고 그러네요. 예, 글쓰기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네. 필사가 네. 도움 많이 된다는데 저희 필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림도 네네. 다른 작가들 그림 모사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책 보고 이제 따라 그리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네. 네. 그 필사 해보셨어요, 은미 씨? 글이요. 네네. 글쎄,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많이 해봤어요. 시도 그래요? 많이 써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셨구나. 뺏기는 거. 예. 예. 그리고 그 문체 좋은 것들 있으면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좋은 공부가 네, 되는 똑같이는 것 같아요. 안 쓰게 돼도 어딘가에서 들었던 거나 써봤던 거를 내가 쓸 때 그걸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득이 되는구나. 예. 네, 필사가 참 좋은 거네요. 예. 네, 근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책을 내고 싶어는 하는데, 이거 노력만큼 이 무슨 효과가 있나? 이거 책 내면 정말 좋다긴 하는데, 뭐 좋긴 하겠는데, 이거 책을 내면 뭐가 이렇게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예, 제가 이번 책의 그 부제로 네. 책 쓰기로 생존하라 이렇게 썼는데, 네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책을 내게 되면, 네. 어떤 개인의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네.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개인의 어떤 어떤 삶에 대한 성찰, 네네. 또 어떤 그 기록, 살아온 기록, 또 생각의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도 크고, 네,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네네. 궁극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네네. 자신의 경험이나 네. 아니면은 가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이런 좋은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공유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네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혼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데, 네네. 그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가치,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남의 글을 읽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네. 좋은 그림을 보면 그저 마음에 또 감동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 다 그런 창작의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책 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일단 막연하거든요. 네, 뭐 네.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책뿐만 아니고 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네네. 가장 먼저 왜 이거를 해야 하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지? 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을 자신한테 던져봐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의 어떤 목표나 목적 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야 마지막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왜가 결정이 되면 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어떤 주제, 주제. 그게 무엇을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주제를 네. 어떤 형식, 방식, 개념으로 네. 설명할지, 그거 이제 어떻게죠? 네네. 예,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예, 네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틀을 짜고 나면 네네. 그 다음에는 실행 계획만 잘 짜면 네. 책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왜 쓰나, 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네네. 이 과정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네네. 다음 과정이 쉽고 네. 시간이 덜 걸립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 직장인들이라면 특히 네네. 뭐 새벽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맞아요. 이제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마련해서 이 글쓰기를 이제 시작해서 그걸 이제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데 네.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참 염려도 되고 의문스럽네요. 예, 직장인들의 삶이라는 게 네네. 뭐 누구나 다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회사 생활하기도 버겁다. 네. 뭐 그런 말을 많이 식의, 하죠. 예, 네.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어떤 면에서는 직장인들이 조금 책을 쓰기 위해서는 네네. 조금 독해야 됩니다. 아. 예, 독해야 한다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네네.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예. 어떻게 왜가 확실하면 사실 뭐 좀 잠 안 자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거나 이 책이 누군가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죠, 작가님도. 아, 예. 네,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다 쓰고 나서 원고 출판사, 이 원고를 갖다 출판사에 보내면 이거 선선히 책 내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출판사는 직접 하고 계시니까. 예, 예. 네네. 출판사가 네. 원고를 원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팔릴까? 팔릴까? 예,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네. 그렇지 그런 판단을 받지 못하면 네네. 기획 출판은 하기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비 네. 출판을 알아봐야 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냐.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냐. 필요한 걸 써야만 네, 그래야만 이게 출판사에서 받아주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POD 출판이라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POD는 주문형 네네. 출판입니다. 아, 주문형. 예, Publish on Demand의 네네. 약자인데요. 네네. 이 출판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원고가 있으면 네. 그 원고를 POD 출판하는 회사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올리는구나. 예, 예. 종이로 하지 않고요. 예, 예. 네네. 템플릿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표지에서부터 내지까지 네. 그 템플릿을 이용하면은 자연스럽게 표지와 내지가 디자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주문하면 단 한 부도
인쇄해서 배송해 줍니다. 오, 이거 꼭 해봐야겠네요. 새로운 네, 처음 듣는 얘기. 이런 정보도 알려주시고, 네, 누구나 책 쓰기 또 아무나 아니지만 누구나 쓸 수 있다 하셔서 희망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나오셨습니다. 직장인들 정말 책을 쓸 수 있을지, 최종 병기 책 쓰기 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네, 오늘 직장인 책쓰기 이건우 작가님 그리고 배은미 씨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부에서 지금 반갑다 그랬는데 지금 또 반갑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사담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네. 네. 이거를 다 얘기하면 이거 출판사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POD 출판이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병기로 직장인들이 이제 이 책을 꼭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권의 책을 쓰는 자세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보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살면 안 될까?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책을 쓴다고 누가 볼까? 오늘도 일에 치여 녹초가 돼 퇴근하는데 언제 어떻게 책을 쓰라는 말인가? 책을 쓰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그럴까? 나는 품위서나 보고서 몇 장 쓰는 것도 버거운데 책을 어떻게 해? 출판사가 내 책을 내주기나 할까?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을까?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개요 쓰기를 하면 조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쓸 수 있다.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에 따라 먼저 핵심 내용, 즉 개요 쓰기를 하면 글쓰기가 편하다. 서론, 본론, 결론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면 요점이 명확해지고 장황하지 않아 가독성이 좋다. 논리적 흐름이 유지되고 메시지 호소력과 설득력이 높다. 네. 중요한 부분 두 부분을 지금 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 잘리지, 내일 잘리지. 진짜 네, 그렇죠.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긴장되고. 네, 요즘에, 불안하고. 예, 그리고 또 요즘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아예 네. 오지 말아라 이럴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나를 보여주는 책 쓰기 이거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또 개요 쓰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책을 쓰면 인생이 바뀐다.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테어다운 해봐라 그랬는데, 은미 씨도 이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처음 네. 들어보는 소리라 되게 네네. 신기했거든요. 네, 뭐 분해 분석하는 거라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작가님? 네. 테어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네네. 경제적인 어떤 그 용어입니다. 네. 분해 해체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할 때 네. 분해 해체하는 것을 테어다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네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테어다운을 할 때는? 글쎄 그 개인도 네네. 어떤 자기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기 전에 돌아온 살아온 삶을 네. 되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결산을 좀 해야겠네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계속 살 게 아니라 은미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거 결산 한번 해야겠네요. 네. 결산하고 분석하고. 네, 분해 분석해가지고 한번 나를 돌아보고. 네. 네. 그래서 그 성찰의 기회가 되고 이게 성숙의 기회가 된다. 네,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면 전문성을 지녔다. 이걸 공인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내 분야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개인 브랜드가 될까? 네네. 네, 이게 특정 영역 맞나? 남들이 다 써놓은 거 아닐까? 뭐 이런 그렇죠. 고민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책은 네. 대개의 경우에 특정 그 전문 지식을 담은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런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네네.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분야에서 명성을 얻으면 네. 개인이 어떤 브랜드화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좀 이렇게 특성화시키면.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이를테면은 네네. 어떤 독창성, 아, 독창적으로. 예, 독창성이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요즘 그 개인 브랜드 그 영역이 엄청 유튜브 때문에 네네, 넓어졌죠.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역이 작았는데 네, 지금은 누구나 어떤 일반인도 찾아보면 네네.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 유튜브 얘기하니까 네,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 그 별 네, 내용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호응하고 네. 또 하는 걸 봤는데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아주 작은 분야라도 또 어떤 분야라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직장의 예비 저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코칭하는 거다 하셨는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써주셨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얘기 먼저 해주세요. 네. 이 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네. 책의 구성을 따라하기만 하면은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면 예, 네네. 순서 목차 네. 순서대로 아, 네. 따라하면 네.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아,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길든지 짧든지. 굉장히 그 처음 쓰는 사람들 많이 배려하신 것 같은데요. 은미 씨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저도 예전부터 그림책을 한번 그려보고는 싶은데 네네. 그게 이제 네, 시작을 한번 언젠가 해볼 것 같아요. 네, 목차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고민되는 게요. 내가 이 책 왜 써야 되지? 이 고민이 탄탄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읽힐 수 있고 네. 끝까지 쓸 수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가장 저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 왜 꼭 써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이제 이 부분. 네, 네. 그 책을 왜 써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네. 표현하지 않더라도 좀 더 나은 삶, 아, 나은 삶. 성장을 네네. 염두에 두고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쓰는 어떤 주제는 이제 다양하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도 좋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인생을 바꾼 스토리텔링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주부들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절절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떤 네. 분은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해서 월급을 30만 원 이렇게 타온 거예요. 은행 이자도 안 되는.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떻게 넘었는지. 또 이제 뭐 남편이 굉장히 자린고비라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장을 봐주시고 돈을 안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산타크로스로 바뀐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야 이런 거 나누고 싶다.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이거 나누고 싶다. 이런 책들 막 네. 아 이거는 쓸만하겠다.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작가님 이런 내용은 어떤가요? 그게 가장 힘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픽션이 아니고 네네. 넌픽션이고 실제 경험한 가슴에 담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가공을 하지 않아도 네. 사람의 가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좋은 콘텐츠라 벌써 책 한 권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2회, 3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은미 씨 저한테 가슴 주세요. 절절한 네네.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책이 있더라고요. 다들 사람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 바뀐 얘기인데 그것도 절절했어요. 네. 뭐 어떡하죠? 이거 책 한 권이 막 나오네요, 오늘.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주제 선정 기준.
나왔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제 선정은 네. 이번 책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네. 그 요즘 말로 네. 본캐와 부캐라는 네, 네.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신의 어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주영역, 네, 주영역. 네, 네. 직장인이라면은 회계 전문가일 수도 있고, 네. 영업 마케팅 전문가일 수도 있고, 네. 홍보 기획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분야를 다룰 수도 있고, 네. 또 취미 생활로, 취미 생활로. 이를테면 이번에 제가 소개드린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은 네. 앵무새를 키우는 경험을 네,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신기해요. 네. 앵무새를 키우는 네. 경험을 책으로 낸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주제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죠. 그렇구나. 특별한, 네. 그리고 이제 개요 작성을 하면 글이 쉬워진다고 아까 저희가 본문에서 좀 읽었는데요. 네. 개요 작성,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그런 개요 작성을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예, 개요 작성은 네네. 이를테면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목표를 세분하듯이 한 편의 글을 만들기 전에 네. 무작정 한 편의 글에 도전할 게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 일단 그 부분마다 네.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을 미리 설정하고 네. 그거를 확장해 나가는 게 이제 개요 쓰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단위가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고 네네. 나중에 그거를 모으면 네. 훌륭한 한 편의 글이 됩니다. 은미 씨 해보셨나요? 그러네요. 개요 쓰기 좀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개요쓰기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글을 쓴다면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잘 못해서 네. 소통의 의미를 갖고 이런 글들을 한번 그림과 함께 그런 의미로 한번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개요보다는 본문 먼저 다들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개요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생각을. 네네. 개요는 네. 네. 이를테면은 서론, 본론, 결론에 네네. 네. 서론에서는 나는 어떤 내용을 쓰고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고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겠다. 네. 그 전체적인 구성의 키워드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네. 저는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 생각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랬군요. 그런 개요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워드를 빼가지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봐라. 네.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키워드를 나열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짧은 문장으로 개요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네네.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개요 쓰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 그래요. 쓰기 말고, 네, 쓰기 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북적북적에서도 소개했던 작품인데요. 달라구트 꿈백화점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거 그랬어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어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또 꿈을 갖다 정량화해가지고, 네, 금액으로 환산하고, 근데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자기의 독특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브랜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셨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달라구트 꿈백화점을 쓰신 이미애 작가는 삽성전자의 직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분이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 과정에 네네.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린 테어다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거는 네. 이제 뭐냐면은 드라마나 소설 네, 그거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재미 요소는 뭔가, 어느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네네. 한 10년 숙성을 시킨 거죠. 아, 분해 분석을 열심히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였네요. 그냥 쓴 건 줄 알았는데. 예. 아, 그랬군요. 네.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조금, 네,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 책의 틀은 또 어떻게 짜야 될지 순서대로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여주는 최적의 수단은 책쓰기다.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책을 쓰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직장인 작가들은 책을 쓰면 삶이 혁명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책을 쓰면 겸손해진다.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설픈 지식으로 살아온 과거가 부끄러워진다. 책 쓰기는 한 개인을 각성시킨다, 성장시킨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진지해진다.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 신중해진다.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생활 습관이 건전해진다. 계획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직장인으로서 또 퇴직 후 생존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책을 써야 하는 까닭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네. 물론 뭐 이제 생존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설픈 지식으로 사는 거 정말 많죠. 진짜 그렇죠. 써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뭔가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써보는 거하고 대충 말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작가님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를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좀 속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쓰기 순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작은 부분부터 한번 시범으로 저희가 해보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책을 쓰시려면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자료 수집을 먼저 많이 해야 자료 수집. 되는구나. 네네. 그런데 그 자료는 네. 어느 날 갑자기 수집하려고 덤비면은 그게 일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책 쓰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료를 네네. 평소에 모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블로거나 뭐 그런 어떤 SNS 매체를 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다가 많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네. 평소에 관심 분야에 관련된 자료들을 네. 거기에다가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책에 도전을 하겠다 싶으시면 네. 그 자료를 되돌아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네네. 활용하면 네.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책 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요즘 블로거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SNS 많이 네. 하시고. 그냥 거기에다가 일상적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죠? 이런 거 쓰실 때. 예. 저는 자료를 네네. 실제 평소에 거의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 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네. 어떤 내용이 보이면 그거를 자료를 모으는 파일에다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검색해서 그거를 활용합니다. 예, 실제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자료를 네. 다 모으고 계시네요. 생활화가 다 되어 계신데. 뭐 은미 씨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도 뭐 하도 요새 SNS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블로거도 만들고 뭐 인스타, 페이스북 다 열어놓긴 했는데 그게 안 이걸 되죠.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거 오해 어떻게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냐. 컨셉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혔나 봐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네네. 관심을 기울이시면 네. 네. 참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자료든 찾을 수 있고 네. 예, 관심과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책을 써야겠다라는 어떤 그 오해가 되고 그다음 컨셉이 잡히면 일단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책에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일상 속에서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요게 먼저 잡혀야 그 다음에 네. 이제 똑같은 일상을 지나도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예, 그게 네. 달리 보인다고 하는 거는 네. 있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마음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역시 그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이 경험하는 게 네네. 또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거듭해 보는 게 네. 좋은 책을 쓰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은미 씨가 소통을 의미로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죠. 이 자료 수집 지금 평소에 내가 써야겠다 하면은 평소에 좀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네. 그 설계도라고 그러나 설계도. 네, 뭐 그런 게 딱 잡히면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잡히기까지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은미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가님? 네. 일상에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림을 그리신다니까 네네. 그림을 그리면서 네. 그 그림과 관련한 어떤 생각, 마음까지 네. 그런 내용들을 글로 평소에 네네. 써놓으시면 도움이 나중에 많이 좋은 되겠네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림을 봐도 일반인들은 그림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글로 써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이제 속내기들 네. 그런 걸 이렇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은 적 있어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막 그 사실 자영업자 하시고 뭐 사업체가 작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책 내시는 분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주고 사실 우리 소규모잖아요. 맞아요. 대기업 CEO만 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점에서 유명한 책은 네네. 규모가 있는 기업의 CEO들이 쓴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꼼꼼히 찾아보면 네. 재미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예. 정말 예, 나의 카페 성공기 그런 경험을 담아서 책을 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그 개인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렇구나. 성장의 가능성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그 성공 마인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본질에서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수집하면서 글쓰기 연습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 아까 필사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필사가 좋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이렇게 좀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그 중에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문을 필사해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문을. 예. 네. 그분들의 표현은 하루에 5줄만 필사해라. 5줄만. 5줄. 예, 그건 할 수 있겠네요. 그것만 제대로 진짜 진심을 가지고 하면 네네. 글 쓰는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네.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을 쓰면 이런 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형식의 글이든 간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진심을 담는 겁니다. 아 진심. 예. 네. 진심이 담긴 글은 그게 어떤 형식의 글이든 간에 네.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아, 저 사람은 입술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쓰기 위한 책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은 마음이 안 느껴지는. 근데 양은우 씨가 이렇게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요. 예. 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분도 네. 직장인 작가에서 지금은 전업 작가로 진화했는데요. 오, 대단하시네요. 예. 네. 그분은 맨 처음에 우연하게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네. 자기 자신을 네. 왜 쓰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네. 그랬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쓰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하고 네, 이 나한테 있는 좋은 컨텐츠를 나누고 싶은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네, 주고 네. 싶은 거다. 그러고 보니까 다 써야겠네요. 우리 나름대로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네. 작가님. 작가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특히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이 독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예. 예. 저는 진짜로 글쓰기와 책쓰기를 네네.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당장. 네. 예.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네네. 예, 진짜 마음만 네. 자신의 진심을 잘 표현하면 네네.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은미 씨도 오늘 막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까 지문 읽으면서 네. 제일 마음에 남는 게 책을 쓰면 겸손해진다. 아.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책 쓰기 네네. 작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내가 모르고 살았나 아. 그런 허술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의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이거는 남는 장사다. 네. 그런 책도 쓰고 마음 관리도 들었습니다. 하고. 네. 아, 그러네요. 책 쓰기 일석삼조 사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또 작가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그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죠? 예,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장을 위해서도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네, 더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또 만나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책 많이 써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쓰기는 한 개인을 각성시킨다. 성장시킨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진지해진다.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 신중해진다.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생활 습관이 건전해진다. 계획적인 삶의 추구를 하게 된다. 네, 책을 써야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꼭 책을 쓰는 거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